이성대의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이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전 국민이 더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았나. 판을 키워버렸다. 판을 키웠죠. 완전히. 자, 홍준표 의원 역시 내 말이. 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관련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전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같은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대위하고 여전히 좀 거리두기 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오늘 이 가처분 신청 전략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신의 SNS에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돌발 사건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 어이없는 대책들만 선대위에 난무하고 있다. 자, 철저하게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건데 정면 대응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이슈를 키웠다. 이것은 좀 잘못된 대응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대응할수록 오히려 국민적 관심만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프레임에 걸렸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프레임 저희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홍준표 의원이지만 뭐 예를 들어 박성태 앵커의 이 말을 생각하지 마. 그럼 이마만 생각나겠죠. 머리숱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일단 보도하지 마라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벌써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국회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별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뭔지까지 9개 항목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지는 거죠. 보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과연 다소 강한 어조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일상적인 사적 대화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인지에 대해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홍준표 의원이 자, 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런 것을 긁어부스럼 만들었냐라는 얘기고요. 자,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였죠. 김건희 씨 관련 사생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도 자, 무대응이 가장 큰 대응이다라고 조언한 적이 있어요. 네. 들어보시죠. 나는 그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물꼬를 터버렸으니까 이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집요하게 검증을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입장에서는 선대위 개편하고 뭔가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서 선제적으로 이슈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지율을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작 홍 의원은 이번 사안에만큼에 있어서는 대응하지 말았어야 됐다. 대응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인입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응이 오히려 윤 후보를 수렁에 빠뜨릴 것이다라고도 적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 당내 지금 법조인들이 많다 보니까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에 좀 집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 거고요. 네.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종편 패널로 나와서 얄팍한 법률 지식으로 헛소리나 짓거리는 건 윤 후보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지금 당내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는데 자, 이름은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혹시 강 앵커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게 누굴까? 저희 패널도 좀 나오셨었던 분이죠. 뭐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분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당 맞아요. 안팎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뭐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유통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하지만 저희가 어제 뉴스 썰기에서 통화 녹음 공개와 몰카 촬영은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르고 비교 대상으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주장이 어제 또 나왔더라고요. 그 선대위 개편 후에 물러났던 바로 이수정 전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앞서서 보도한 적 있었죠. 지난달에 김건희 씨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게 알고 보니 기획일 수도 있다.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20년을 했는데 내 감으로 보니 기획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자, 어제 이 보도 관련해서 김건희 씨 통화 녹음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디지털 뭐 성범죄 영상들에 대해서 그 녹화물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별한 이후에 사실 그게 유포될까 봐 벌벌 떨다가 어떤 연예인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잖아요. 네네. 녹화물하고 녹음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잘 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건희 씨 녹취 파일하고 음란물은 전혀 동급이 아니죠. 다른 얘기죠. 네.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향을 결정했으니까 그 판단 결과가 다음 주에 사실 나오겠지만 오늘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주말 사이 정말 더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 나온 김에 앞서 그 김재현 최고위원을 봤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과 김재현 최고위원 간의 좀 관계는 여전히 별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경선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재현 최고위원이 올해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이 되려고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다. 입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었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대구시장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실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좀 열어놓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네, 그렇군요. 둘이 근데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벌써부터 신경전이 시작된 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 홍준표 의원 사실 선대위 합류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크게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 홍 의원이 빨리 합류해야 된다. 오히려 홍 의원이 단일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생각하기 이전에 저희가 당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했던 홍준표 전 대표와의 뭐 단일화 아닌 단일화가 저는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 그 녹취 관련해서 녹음 파일 관련해서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후속 보도가 정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야겠고요.